KF-21 MOU 계약 F-35 철회. 캐나다 F-35 추락은 믿기 힘든 충격. KF-21 폴란드의 팔리나 3조 원. 6회 공통합방산 전시회인 MSPO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32도를 맞는다. 전 세계 35개국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MSPO는 폴란드 최대 규모이며 유럽 개최 방산 전시회 가운데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KI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난 2022년 폴란드와 48대 계약 체결, 30억 달러 규모 하며 유럽 수출기를 개척한 F-50 다목적 전투기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F-21 수리온 소형 무장 헬기 등 K방산 차세대 주력 기종 등을 선보인다. 또한 장기 채공이 뛰어난 차기군 단모임기 블락2와 임무장비 모듈 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2종도 공개한다. 특히 KF-21과 F-50의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레제 공중발사 무인기를 적용해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 복합체계가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KI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참가국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영 KI 사장은 유럽에서 F-50으로 시작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출 조종사도 추락 F-35 어딨는지 몰라. 홀로 100km나 비행. 군용 제트기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17일 현지 시각 조종사가 911 상담원과 통화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미 해병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F-35B 는 주인 없이 홀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후 추락한 전투기는 하루 만인 1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 북동쪽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최근 추락한 스텔스 전투기가 하루 동안 행방이 파악이 안 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전투기가 비상 탈출한 조종사 대신 100km가량 홀로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보호 기능 때문에 한동안 비행을 유지했다는 게 미 해병대의 설명이다. AP통신은 미 해병대가 F-35B 전투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윌리엄스버그 카운티의 한 지역에 추락할 때까지 60마일을 혼자 비행했다고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의식을 잃는 등의 상황을 고려한 자동조종 기능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는 게 해병대의 설명이다. 해병대는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상승하거나 하강하도록 설정됐다면 다른 명령이 나올 때까지 원지, 중력 가속도 1배,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며 조종사가 무능력하거나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추락한 F-35B 라이트닝2 전투기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행 도중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 실종됐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미군은 전투기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고 하루 뒤에야 잔해를 발견했다. 대당 8천만 달러, 약 1,062억 원에 달하는 첨단 전투기가 하루 동안 행방불명되는 일이 발생하자
미국 안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해병대는 항공기는 보통 레이더나 트랜스폰더, 전파송 수신기, 코드를 통해 추적되는데 조종사가 탈출하자마자 전투기는 보안 통신을 삭제하도록 설계됐다며 항공기 행방 추적이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했다. AP는 사고 전투기가 피하 식별 신호를 보냈지만 항공관 제시스템에 탐지되지 않았고 뇌우와 낮게 깔린 구름 등 악천후도 수색을 어렵게 했다고 짚었다. 해병대 등은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전투기 추적이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다고 밝히며 스텔스 기능도 전투기를 찾는 데 방해가 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조종사 보호 기능 덕분에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는 전투기가 기지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충돌을 피하고 다행히 빈 들판과 숲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AP는 결과를 발표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P는 낙하산을 펴고 탈출한 조종사를 지상에서 발견한 주민의 910일 신고, 녹취를 공개했다. 주민은 910일에 우리 집 뒷마당에 조종사 한 명이 착륙했다. 구급차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조종사는 주민에게 자신을 47살이라고 밝혔고 2000피트, 약 60m에서 추락한 것 같다며 등만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그가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조종사라고 밝혔다. 3. 현대로템 MSPO 참가, K2 전차 등 주력 지상무기 전시. 현대로템이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 폴란드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킬치에서 열리는 제32회 메스퍼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MSPO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전시회로 지난해 역대 최다인 35개 국외 방산업체와 2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국 자격으로 전시회에 초청됐다. 현대로템은 우리 군의 주력 지상무기 체계인 K2 전차 수출 등 사업 협력을 이어온 폴란드 현지 전시회인 만큼 차세대 플랫폼 라인업을 앞세워 미래 기술력을 알리고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 K2 전차는 실물이 전시된다. 2022년 폴란드의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가 안정적으로 납품됐다. 올해 하반기에 38대, 내년 96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아군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어력과 생존력 증강에 초점을 맞춰 개발 중인 30톤급 차륜 형장갑차 NWAV와 K2 계열 전차인 군안 전차 모형도 함께 선보인다. 해외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다목적 무인 차량인 4세대 허시르파 모형도 전시장에 배치된다.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무인화, 전동화 분야에서 협업해 개발한 최신형 무인화 차량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폴란드와 협업을 다각도로 이어가고 동시에 현지 군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전장에 대비할 다양한 지상장비 플랫폼을 선보여 앞으로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K방산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4. 군 서울 등 20곳의 전담방어망 대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수방사 등 우선 배치. 국방부는 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전력화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통합체계 약 20대를 수도방 이사령부 예하 부대 등 핵심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곳에 먼저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체계는 드론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통합체계로 불린다. 탐지 레이더, 식별, 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제머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새로운 위협 양상인 드론 등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이 제각각 이뤄졌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 개선을 넘고 일부가 서울까지 침투했을 때 군 헬기와 항공기가 쫓아갔으나 원활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탄 우려로 타격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이임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대드론 통합체계의 부대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22개 체계 중 교육용으로 쓰이는 2개를 제외한 20개 체계를 20개 부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공군 주요 기지와 수도방 이사령부 예하 부대 등 3개 부대에 우선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방사가 관할하는 서울 주요 시설의 경우 시범 운용으로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 배치가 목표라고 한다. 해당 체계는 탐지 레이더 드론 식별용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감시 장비, 표적 무력화용 제머 통합 콘솔로 구성된다. 고정형으로 일종의 드론 전용 통합 방호 시설을 처음 전력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 소요를 결정했고 4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 292억 원 규모의 지난해 12월 방산업체 하나시스템과 제작 계약을 맺었고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달 자폭형 무인기 2종을 공개하는 등 무인기 드론 전력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